안녕하세요. 김무일TV입니다. 서해의 외로운 끝섬, 말도의 추억 마지막 회입니다. 지도 위에 펼쳐진 서해의 섬들과 도시들, 이젠 말도의 추억 이야기 긴 여정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니까요. 진해군항제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전유미자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상이라는 별칭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써온 이름이었죠.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TV를 켰는데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목격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다큐멘터리로 풀어내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논픽션 방송이었습니다. 요즘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당시 인기 탤런트 오지명 씨가 진행을 맡아 극의 몰입도를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통일혁명당 지하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1967년경 우리 사회 엘리트 지식인들이 대거 연루되어 큰 충격을 주었던 국가전복 시도 사건이었죠. 특히 육군 장교 신영복을 비롯해 명문대 출신의 공군 장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장교들이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온 신경이 TV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뒤이어 청맥지의 발행인 김진락의 죄목들이 나열되더군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의 치열한 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오지명 씨가 대독하는 검찰 논고를 통해 북한 노동당의 구체적인 지령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해 최전방 섬에서 소대장급 장교를 포섭해 납치하고 월북시키라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현역 장교들을 협력자로 활용하며 오랜 시간 대상을 물색하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위문단과 위문품을 앞세워 납치를 시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수뇌부는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아내의 부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의 아내가 건넨 냉수 한 잔을 들이켜며 타 들어가는 속을 진정시켜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대위가 쾌속보트를 준비해 말도를 떠나자고 했던 그날과 오달수 하사가 한사코 승선을 말렸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고 의문을 풀기 위해 오하사의 고향인 청도군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80년대 중반 50대의 나이로 요절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회한이 남더군요. 되돌아보면 이 대위의 과도한 친절과 청맥지라는 책자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납치 대상자가 바로 저였을까요? 만약 그때 오하사의 만류가 없었다면 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말도의 추억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냉혹한 이념의 세계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정해진 길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모두 주어진 길을 가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신영복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후 무기징역으로 강형되어 20년 복역 후 출소하여 2016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느 어리버리한 정치인이 그를 한국 근대사의 사상가라고 칭송했다가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았던 일도 기억납니다. 반면 청맥지 발행인 김진락은 공판 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참회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공산주의자로 죽고 싶지 않고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지난 날을 깊이 후회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당시 젊은 시절 이 사건에 연루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저를 납치하려 했던 이 대위는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동문으로부터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후배인 김도나 경감이 당시의 수사 기록을 어렵게 구해 보내주었고 덕분에 사건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위의 본명은 이영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정훈장교였지만 그의 범죄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공작금을 수령하고 지하 조직을 구성해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요인 납치를 시도한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관 폭파 음모와 게릴라 실전 훈련까지 기획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번뇌와 갈등으로 점철되었을 그의 인생의 연민을 느끼며 다시 한번 인과응보라는 무거운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참고로 유명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서체가 신영복의 글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시절 제게 늘 자중자애를 당부하셨던 진풍호 중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육군대학에서 교육 중이라 하여 반가이 만나 뵙고 옛날의 성원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진 중령님은 함께 있던 김중령에게 저를 소개하며 제가 얼마나 믿음직한 장교였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원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진 중령님은 대령으로 전역하신 뒤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 엘림교회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나온 제 삶의 고비를 들으신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였다며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해바다의 말도를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도 희망찬 새해의 태양은 어김없이 힘차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2020년 새해 아침 조선일보에 실렸던 시 한 편으로 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젊었던 그 시절 인생 말도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파도와 달빛이 어우러진 그 밤하늘 아래 기다림을 노래했던 시를 여러분께 바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끝섬.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 섬이라 불렀던 그곳에서의 고독을 시로 담았습니다. 절의 고도 해병대 제855피 소대의 불침번들이 지키던 그곳. 지금은 각오 없는 젊음의 그날 이 섬을 넘나들던 소대장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2026년 새해에 해저문 황혼의 석양이 외포리를 곱게 물들릴 무렵 강화도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말도의 추억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김무일TV였습니다.